이 기자,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누나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조모와 부모 그리고 동생 누나와 함께 살았었는데 일단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어머님도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모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누나를 전적으로 동생 부부가 맡게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해 2월 이 자택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누나를 학대하고 집에 묶어놨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누나를 묶어놓고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는 방식으로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 학대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누나를 묶어두고 난방도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80에서 28kg으로. 자, 홍 기자,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다. 그러니까 동생은 뭐가 됐든 최선을 다 했는데 또 이런 뭐 나름 또 이렇게 비극적인 또 사건이 벌어졌구나라고 저는 봤었는데 이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내용이 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네, 동생의 혐의가 분명했습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한때 80kg까지 나갔던 누나가 나중에 숨질 때는 28kg까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일부 동생에게 있었습니다. 동생의 혐의, 구체적으로 일단 누나를 결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를 왜 결박했냐면요. 처음에는 상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그래서 손목과 발목을 묶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차츰 정당화를 시작합니다. 종아리도 묶고 다른 부위도 전부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나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지난해 2월쯤에. 그때쯤 돼서는 온몸을 완전히 묶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거나 아니면 집을 어지를까 봐 그랬다라거나 여러 이유를 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묶으니까 홀로 묶여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묶여 있었는데 그러다가 영하의 날씨에 화장실에서 온몸이 묶여서 28kg까지 몸무게가 줄었다가 끝내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교수님, 이런 여러 가지 뭐 강력 사건 케이스에 이렇게 접하시면서 뭐 여러 많은 시신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 아사 시신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사한 경우도 본 적 있는데 뭐 우리가 그 미이라 사진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냥 완전히 진짜 뼈에 네. 거중만 이렇게 딱 있는.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죠, 누님을.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이제 동생 부부도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의 자녀들도 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자녀들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직장이 딱히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는 거의 이제 장애인 수당으로 생존을 해 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이제 그 누님이라는 분이 지적장애 1급인가 봐요. 그런데 제가 아는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몸을 거동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요양보호사 등 여러 이제 외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데 왜 지금 동생 부부만이 이 누님을 이제 돌볼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장애인이 집안에 여러 명이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인데 왜 그 지역에 있는 천안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왜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이런 사정을 정확히 몰랐었을까? 이 지경이 되도록 이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요. 예. 지금 이 학대해서 지금 체중이 80에서 28kg까지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라도 저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런 장애인 50대 여성이 지금 40대였나요? 40대 여성이 손발이 전부 결박된 흔적들 이런 것들 금방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들은 방문하지 않는가요? 자, 홍 기자, 지금 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든지 이런 어떤 이 보건복지 시설에 도움을 받든지
그 방법을 왜 택하지 않았던 걸까요? 돈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드러났습니다. 어허.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러면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나올 수 한 달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원금이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카드빚이 많았습니다. 카드빚도 많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나를 보낸다면, 시설로 보내면 이 지원금마저 끊길까 봐 걱정돼서 결국에는, 그렇지만 사실 데리고 있으려면 당연히 같이 가정 위탁해서 잘 돌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일단 시설로 보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일단 그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기자. 그럼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어떻게 좀 판단을 했습니까? 일단 재판부 역시 정부 지원금으로 이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제 보호자를 자처하고도 누나를 가정의 짐으로 여기면서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도록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로 판단했고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은 징역 5년형이 무겁다, 부당하다 항소를 했습니다. 자, 동생이 1심에서는 그다지 뭐 별다른 이렇게 변론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자신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어려운 내가 낳은 아이들도 정신적으로 좀 아프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뀐 걸까요? 네, 지금 CG로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누나도 돌봤지만 자신이 낳은 자녀 둘도 전부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 3명을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처해 있었던 점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고요. 변호인도 같은 입장에서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부터 피해자 누나를 돌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계속 책임지다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조금 입장이 이렇게 갈리시는 것 같아요. 뭐 누나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뭐 억울하다는 거냐.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뭐라고 또 이렇게 누구 잘못이다 딱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 좀 방금 이 동생의 측 변호인의 변론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변론은 뭐 이렇게밖에 변론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더 이상 뭐 호소를 할 방법이 없고 딱한 사정이니 좀 이 형량이라도 좀 줄여달라. 아내도 있고 아이들 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남자였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부가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종의 괘씸죄처럼 느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형을 더 많이 선고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이 늘었어요, 변호사님. 네, 1심 징역 5년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또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의 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한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또 지원금 받은 것도 누나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누나와 동거한 거 아니냐. 이런 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봐서 오히려 1심보다도 더 무거운 징역 1심보다 무겁고 검사의 항소심 구형보다도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짧게 말이죠. 변호사님도 뭐 이 1심, 2심 재판부 판단에 조금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이고요. 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이 정도의 형이 충분히 나올 만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